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며 그에 대한 분노로 상사에 대한 사리를 가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점심을 먹고 다른 직원분과 설거지를 하던 도중 직원분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저랑 같은 방을 쓰시는 직원분이 7개월 전에 총관리자님한테 성추행을 당했대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그분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성기를 만진 건 아닌데 힘들어 보인다고 마사지를 해주시겠다 하시더니 마사지 중간에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리 위쪽 맨살에 손을 대셨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려서 뭐라 하지 못했대요. 결국 대표님이 알게 되어서 총관리자님이 사과하시긴 하셨는데 남들 앞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고 빨리 설거지를 끝낸 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숨이 안 쉬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전 총관리자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제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서 잘 반영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참 많다 느껴졌기에 존경했고 또 많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지며 몸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7개월 동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되어서 상사와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했던 그 직원분도 너무 안타까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전날 했던 상담에서 상처는 받은 자의 잘못이라 말한 것도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짊어지고 계실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저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어제의 상담이 오히려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안 것도 죄송하고 아무것도 몰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했습니다. 그때 눈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습니다. 최소 2명은 있어야 감쌀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두꺼운 나무였는데 그 큰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성추행을 당하신 그 여직원분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일을 전부 마친 뒤 그 여직원분께 혹시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여직원님은 가능하다 하셨고 그 여직원분을 제가 봤던 나무 앞까지 데려가 제가 느꼈던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직원분은 자신이 당했던 것들을 전부 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들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지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막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직원분께서도 울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마쳤고 저는 여직원분이 자신이 당했던 일을 털어놓으시며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셨길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잠시 2주 정도 쉬는 기간이 생겨 저희 워킹홀리데이 직원들은 호텔에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여직원분은 대략 10일 뒤쯤 워킹홀리데이 기간인 1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제 마음은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저 혼자 안고 가려 했지만 혼자 마음에 묵히는 것이 너무 괴로워 부모님께 전화하며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을 울며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제가 울며 하는 얘기를 듣고는 한국에서 도울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어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총관리자는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사과로만 끝낸 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직원들에게 그 여직원님이 겪은 일을 털어놓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분들한테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을 추천한 사람이자 제가 당시 제일 의지하고 존경했던 친구인 정현이한테 먼저 털어놨습니다. 정현이는 그 여직원분이 당했던 일을 듣더니 뉴스에서 보던 소속사 대표가 연습생을 성추행한 일 같다며 웃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웃는 걸 봤을 때 뭔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 이후에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 주었기에 그 이상함은 금방 붙였습니다. 어쨌든 둘이 상의한 결과 다른 분들께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다음날 아침에 다른 분들에게도 너무 믿지 말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총관리자한테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진 채 계속 일하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꿈을 찾으러 여기 온 거니까 분노를 좀 내려놓고 내 생활에 집중하자. 한국으로 돌아가신 여직원분도 잘 극복해서 잘 지내실 거야. 그러길 기도하자. 그리고 내 생활에 집중하자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며 제가 가진 생각을 정리하고 총관리자에 대한 분노도 좀 내려놨습니다. 이내 저녁이 되었는데 총관리자님이 할 말이 있다며 저희들이 있는 숙소에 모두 모여 얘기를 하자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적인 얘기나 이제 곧 성수기가 끝나니 마무리 잘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관리자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내가 성추행을 했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관리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에 손을 댔지만 그건 정말 그 친구를 위해 마사지를 해준 거다. 그리고 따로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들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문제없다. 그만큼 나는 떳떳하다. 난 정말 좋은 의미로 해준 건데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안타깝다. 라는 개소리를 해대며 오히려 피해자인 여직원분을 피해망상 때문에 이상한 소문을 내는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던 어렸을 때 형을 죽이고 싶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분노가 올라오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새끼는 내가 무조건 죽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